주주 제한이라는 거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주주가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걸 주주 제한권이라 그래요. 회의의 목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그랬죠. 아까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할 때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 사항, 뭐에 대해서 회의할 것까지도 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주주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돼요. 이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해 달라 그러면 찬반 의사표시밖에 못 해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그것도 또 주주총회를 여는데 자기가 원하는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없으면은 주주 권한이 너무 수동적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주주총회한테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아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인정해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주 제한권도 인정을 했어요. 원하는 안건을 올릴 수 있는 총회 결의 심의 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 주주 제한권이에요. 주주 제한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제 제한권과 의안 제한권. 의제라는 거는 회의의 목적 사항의 제목이고 의안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결의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정관 변경을 한다. 정관 변경의 건, 이게 의제고, 그리고 정관 3조를 A의 내용에서 B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이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거 이제 묻겠죠. 이 구체적인 결의안을 의안이라고 불러요. 이사 선임의 건, 그건 제목이고, 이사 후보 A, 이사 후보 갑 후보의 선출에 관한 건, 이건 구체적인 결의안이죠. 그건 이제 의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주 제한은 의제 제한, 의안 제한 다 가능해요. 근데 주주 제한을 무시한 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관련해서 의제 제한을 무시한 경우에는 결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결의는 유효한 거야.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지. 근데 의안 제한을 무시한 결의는 그거는 결의 취소 사유가 돼요. 자,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자, 우선 의제 제한을 무시한 경우 볼까요? 자,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 해갖고 주주총회를 개최했어요. 이건 이사회에서 올린 안건이에요. 근데 주주들이 주주 제한권을 행사해서 의제 제한권을 행사해서 정관 변경의 건만 다루지 말고 이사 선임의 건도 다루자. 이사 선임의 건도. 이렇게 주주 제한을 했는데 회사 경영진 측에서 요거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정관 변경의 것만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이게 결의에 가결이 됐다. 그러면 주주 제한을 무시한 사실이 이 결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 결의는 그냥 유효한 거예요. 다만 주주 제한을 무시한 이사들이 주주들한테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결의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냐면 주주 제한을 무시한 사실이 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안 제한을 무시한 경우에는 의안 제한을 무시한 사실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서 봐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하는데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3조를 A 내용에서 B 내용으로 바꾸자. 그래서 요 안건을 올렸어. 이걸 의안으로 올렸어요. 근데 주주들이 주주 제안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3조를 A 내용에서 C 내용으로 변경하자. 이렇게 의안 제안을 했어. 그런데 경영진에서 요건 무시하고 요거만 안건을 옮겨갖고 요거게 가결이 된 거야.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 제한을 무시한 사실이 요 가결된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요것도 같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주주들이 B보다 C가 더 좋은데? B는 반대. C에 찬성할래. 이럴 주주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주주들이 B도 뭐 나쁘지 않네. 그리고 가결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의안 제한을 무시한 거는 요 안건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주주 제한을 의안 제한을 무시한 경우에는 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경우에는 어때요? 이사 선임 결의 무시했다고 해서 정관 변경 결의가 가결된 거예요? 이건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래서 이거는 취소 원인이 되지 않아요. 이건 취소 원인이 되고. 10번 상법상 주주제한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주제한권은 소수주권이므로 소수주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자, 맞는 질문이에요. 주주제한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어요. 소수주주권이에요. 2번 주주제한의 상대방은 이사이므로 주주총회를 6주 전에 이사에 대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질문이에요.
주주 제한권이라는 거는 열리기로 돼 있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들이 원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 사항으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총회일이 이렇게 있으면 절차를 보면 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 제한을 해야 돼요. 주주 제한은 소수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수주주가 이사한테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럼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을 주주 제한된 거를 총회에서의 안건으로 올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3번 주주 제한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정으로 할 것을 제한하는 의제 제한권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사항에 관해 의안의 요력을 제출하는 의안 제한권을 포함한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주주 제한권, 의제 제한권, 의안 제한권 다 인정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4번 주주 제한권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구두로는 못해요. 예, 틀린 지문이에요. 요거 할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돼요. 5번 이사회는 주주 제한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주 제한이 있으면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을 총회에서 다뤄줘야 돼요. 근데 이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주주 제한의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 거다. 그러면은 거부할 수가 있죠.